그러면 자체 해결과 관련되어서 Q&A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장 자체 해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 갈래를 가지고 생각을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학교장 자체 해결은 누가 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학교장 자체 해결은 누가 할까요? 학교장 자체 해결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학교장 자체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자체 해결의 권한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학교장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동일한 학교에 소속되게 되어 있다면 그 학교의 학교장님께서 자체 해결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소속된 학교가 다르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각각의 학교장님께서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한 후에 그 학교가 소속된 교육지원청에 결과 보고를 통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이 종결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학교장님의 권한이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학교장 자체 해결의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학교장 자체 해결은 학교폭력 사안이지만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이지만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해서 조치를 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다라는 전제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가해 학생은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나면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난 이후에는 가해 학생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난 다음에 피해 학생은 여전히 피해 학생이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지위, 그런 명제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고요. 가해 학생은 조치가 없기 때문에 가해 학생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그 이후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는 학사에 있어서의 판단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법에 의해서 보장이 된 종결의 방법이다 라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난 것은 법에 의해서 학교폭력 사안이 종결이 된 거다. 자,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어떤 원칙이냐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자체로 the end 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외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외사항은 이 재산상의 복구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사항이다. 왜 예외가 성립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제보다 더 상위 학교폭력 예방법 취지와 연결이 되는 건데요. 학교폭력 예방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피해 학생 보호잖아요.
그런데 복구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 학생 보호라는 그 법률의 취지를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달성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체 해결을 했지만 추가적인 사안이나 뭐 자체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러한 그 추가적인 사안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은 그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이 된 사안이 아니라 별도의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이제 돌아와서 학교폭력 신고 접수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별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예외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수월하리라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가지 어떤 생각의 대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문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가해 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에 학교장 자체 해결 절차는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에 자체 해결의 중요한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느냐? 피해 학생 소속 학교가 쥐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피해 학생 소속 학교에서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이 되면 말씀을 드렸죠. 피해 학생 소속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 소속 학교의 공문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필히 알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가해 학생 소속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이제 보내온 공문에 따라서 전담기구를 굳이 열 필요 없이 학교장님의 내부 결재를 통해서 자체 해결로 종결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피해 학생, 가해 학생 각각의 학교는 심의위원회에 이렇게 자체 해결이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자,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에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역시 피해 학생 소속 학교에서 중요한 이제 키를 쥐고 있는데요. 자, 피해 학생 소속 학교에서는 이제 심의위원회에 개최 요청을 했다라는 내용을 역시 가해 학생 소속 학교에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가해 학생 소속 학교에서도 이거에 근거해서 교육지원청에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정해진 양식,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피학생과 가해 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에는 피가해 학생의 소속 학교 간의 원활한 협조 관계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지만 이 자체 해결에 대한 중요한 열쇠는 피해 학생 소속 학교에서 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그리고 이제 이거와 별개로 또 이러한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학교에서 이제 서로 사안 공유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안 공유, 뭐 진술서나 뭐 각종 이제 자료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공문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학교에 이제 공문을 보내실 때는 반드시 이제 입고 설정을 하시고 비공개하신 다음에 또 영구 처리까지 하신 다음에 보내시면 보안이나 비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의 역할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비밀 누설을 비밀 누설을 위반했다 이러한
시비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피해 학생이 다수일 때 피해 학생은 개인별로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가?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요. 잘 이제 살펴주시면, 자,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이 한 명이고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가해 학생 모두에 대해서 자체 해결이 되었을 때 자체 해결이 끝납니다. 만약에 가해 학생 중에 한 명이라도 피해 학생 측에서 그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근데 거꾸로 피해 학생이 2명이고 만약에 가해 학생이 1명이다. 이러한 이제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쉽게 보신다면 2개의 사안이다 라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해 학생 A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가 되었다면 피해 학생 A와 가해 학생과 관련된 사안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 B와 가해 학생은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피해 학생 B는 학교장 자체 해결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은 피해 학생 B와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가 피해 학생이 각각의 학교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 각각의 학교별로 자체 해결을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각각 학교가 자체 해결을 끝나지 않으면 그 학교에는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해 학생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해 학생 모두에 대해서 자체 해결로 되어야 자체 해결이 되는 거고요. 역으로 피해 학생이 다수이고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 학생은 각각 학생별로 자체 해결제를 진행할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체 해결을 했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결석한 것이므로 출석 인정 결석으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되죠. 자, 이럴 때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될까요? 출석 인정 결석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학교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요. 학교장님이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대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체 해결로 끝났지만 피해 학생은 어떤 의미에서 계속해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다 라는 명제가 계속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런 생각의 바탕하에 출석 인정으로 인정 결석으로 할 거냐 말 거냐를 접근을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전담기구에서 심의할 때 지속성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지속성과 관련된 판단 기준은 너무나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거까지는 지속적인 거고 이거는 지속성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북을 저희가 이제 집필을 하는 데 있어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이러한 부분은 지속성에 관한 부분은 상식의 근거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거다. 자, 그래서 전담기구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지속성을 판단을 해달라
라는 부분밖에 설명을 못 드린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A 학생과 B 학생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지속성을 판단을 하는 거고요. 뭐 A 학생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학교 폭력을 일으켜 왔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성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 학생과 학생 간의 어떤 계속된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가해 학생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학교 폭력을 다른 학생에게도 이제 해왔기 때문에 이 학생의 이번 사안에 있어서도 지속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부분은 아니다. 이 점은 유의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 관련 사안도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가? 이 성 관련 사안은 보다 민감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성희롱이나 이런 언어적인 성희롱이나 이러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학교 폭력으로 접근이 되어서 학교 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서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간이나 강간 미수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기에는 학교에서도 엄청난 부담이 따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명백한 어떤 성폭력은 학교에서도 전담기구 심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학교장 자체 해결에 충족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은 자체 해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학교에 있어서의 어떤 학교에서도 이러한 성과 관련된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대전제는 성과 관련된 사안도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명백한 성폭력은 자체 해결로 하지 말고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요건 충족과 동의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학교장 자체 해결 최종적인 권한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학교장님에게 있는 겁니다. 전담 기구의 심의 요건의 충족 여부가 학교장님의 권한을 좀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전에는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학교장님은 이거를 반대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담기구 심의에 대해서 학교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거나 다른 의견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전담기구에서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을 하고 피해 학생 측에서도 동의를 했는데 이거 나는 굳이 심의위원회로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학교장님에게 가해지는 그러한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사안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심의 요건이 충족이 되었고 피해 학생 측에서도 동의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가는 것이 무난하다. 까지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에 따른 학교에서의 관계 회복 안내 말씀을 드리면 학교장 자체 해결을 만든 목적이 학교에서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기본 전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기 위한 그 과정 중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한 자체 해결한 이후에도 관계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교육지원청에 관계 회복을 위한 전문가 지원 요청 또는 프로그램 지원 요청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학교의 담임 선생님께서 학급을 운영을 한다거나 또는 교과 선생님께서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계 회복을 필요한 학급이 있다 또는 필요한 대상들이 있다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얼마든지 교육지원청에 관계 회복 전문가와 프로그램 요청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러한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체 해결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해결 요건이 미충족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필수 서류와 또 추가 서류를 갖추어서 공문을 통해서 K-에듀파인을 통해서 학교통합지원센터에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보안에 유의를 하시면 된다. 6호를 설정을 하시고 비공개 설정을 하시고 영구까지 클릭을 하신 다음에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또 이제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이 된 경우에는 이제 다시 이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셔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미 이제 설명을 드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조치 의결한 거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조치 결정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징계권자는 이전에는 누구만 징계가 가능했죠? 학교장님만 징계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학생에 대한 징계권자가 2명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학교폭력과 관련된 징계는 이제 누구만 가능한 거죠? 교육장님만 가능한 거고요. 이제 학교장님은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권자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장님은 학칙에 대한 것에 대한 이제 위반에 대한 징계권이 이제 있는 거고 학교폭력에 관한 징계권은 이제 교육장님에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장님의 징계는 더 추가적으로 무엇이 발생이 된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 것이 추가적인 행정사항으로 발생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장님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조치 의결한 거에 대해서 조치 결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장님 내부 결재를 하시면 조치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조치 결정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는 조치 결정 통보서를 학교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장님의 조치 결정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기준일은 언제가 되는 거냐? 교육장님의 내부 결재일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일이 되는 거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그 기재 일자를 알게 되느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예, 교육장님의 조치 결정일은 조치 결정 통보서의 내부 결재일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학교에 이제 교육장님의 조치 통보가 이루어질 때 이 수문에 보면 교육장 조치 결정일이 이제 수문에 이제 표시해서 학교로 발송이 되고요. 네, 조치 결정 통보서에서도 교육장님의 직인 위에 날짜가 정해지잖아요. 이 날짜와 이 교육장 조치 결정일 날짜가 동일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 특기사항에 기재하시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및 삭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시점. 자, 문제죠. 네,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는 즉시 기재가 원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공문을 접수한 즉시 교육장님이 조치 결정한 날을 로 해서 해당 영역의 특기사항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즉시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교육장님의 조치에 대해서 불복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청구하면, 자, 청구한 다음에 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삭제하는 거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조치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 그대로 기재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죠. 제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는 즉시 기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장님의 그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은 다음에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기재를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이제 보내온 문서의 근거에서 변경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때 변경을 하시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조치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서 이제 조치가 변경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치가 변경이 되더라도 조치 결정일자는 변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최초 이 사안으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된 다음에 교육장님이 조치 결정한 일자는 조치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도 유지가 되는 거다. 교육장님 이제 심의위원회에 따라서 교육장님이 조치 결정을 했는데 조치 없음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조치 없음이 결정으로 됐는데 나중에 조치가 나왔네요. 그러면 그때가 조치 결정일자가 아니라 처음에 조치 없음으로 결정이 된 그 날짜가 학생부 기재일자다. 그러니까 학생부 기재일자의 기준일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정리하시면 기재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줄어들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재 시 유의사항은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피해 학생 조치사항은 입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본조치와 부가조치가 있는데요. 본조치는 기재하지만 제17조 사망에 따른 부가조치는 기재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교육장님이 내린 모든 본조치는 각각의 해당 영역에 기재한다. 가장 높은 조치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치에 대해서 기재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적이 정지된 자가 조치를 받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변화가 됐거든요. 이전에는 학적을 이제 다시 이제 복구가 이루어진 후에 조치사항을 기재를 하는데요. 이제는 조치가 이루어지면 학적을 복구한 다음에 기재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학적을 정지하는 걸로 변경이 됐다 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기재와 관련되어서 이제 3월 1일부로 이제 추가가 된 거 다 아시죠? 네, 조건부 기재 유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조건부 기재 유보가 해당이 되는 조치는 가해 학생이 받은 1, 2, 3호 조치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해당이 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은 동일 학교 굽에서 최초의 사안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3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초의 사안에 대해서 1, 2, 3호 조치를 받았고 조치를 받은 거에 대해서 조치 이행 기한 안에 조치를 완료를 했다면, 이행을 했다면 기재가 유보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2, 3호는 조건부 기재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즉시 기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재하는 것을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조치를 이행을 하면 멈춘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동일 학교 굽에서 초등학교는 3년 이내에 다른 사안으로 가해 학생 조치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다? 자, 멈춘 상태가 끝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학생부 해당 영역에 기재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부 기재 유보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2020년 3월 1일 이후에 신고 접수된 사안부터 기재 유보가 적용이 된다 라는 시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적 변동의 경우에 조건부 기재 유보가 된 학생이 전출을 가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학적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이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서 조건부 기재 유보 대상이다 라는 것을 해당 학교에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